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감수분열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고사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고 함께 이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분열에 대한 문제들도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2020년 수능 7번에서 나온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의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는 해놓을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대륙유전자 일단 여기는 두 쌍입니다. 두 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난자 형성 과정이래요. 그래서 유전자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가 나타났고 여기서 이제 이런 힌트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풀기가 비교적 수월하죠. 왜? DNA 상대량, 그래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서 없이 이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빨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단서는 요 H 요런 유전자가 DNA 상대량이 1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나다가 지금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분명한 것은 가나다 이 세포 하나하나당 이 대문자 지금 여기 이제 4예요. 4라는 것은 벌써 이 H가 몇 개라는 거예요. H가 4개나 돼. 여기서 벌써 큰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H가 벌써 4개.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 어디예요? 그죠?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 있는 제1분열 중기 예세포를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제1분열 중기의 세포를 보면 여기 특정 위치에 H가 있다라면 H 하나가 상대량이 1인데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벌써 1분열 중기일 수밖에 없겠구나. 1분열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럼 1분열 중기라면 지금 H는 이렇게 4개나 있고 T도 4개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다른 경우의 수가 물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T는 적어도 이렇게 2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는 지금 얘가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 요새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머지는 Y인지 이런 것, X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벌써 봐도 얘는 H가 지금 2개. 2개나 있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H가 2개에 T도 2개.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감수 1분열이 일어나서 그죠? 감수 1분열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상중 염색체가 갈라졌어요. 상중 염색체가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 절반씩 여기는 H가 왔고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양쪽으로 갈라져도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H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뭐가 나왔어? 그죠? 한쪽으로는 T가 나왔는데 그러면 한쪽으로도 뭔가 갈라진다면 여기 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안 나왔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어쨌든 다른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T는 적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는 다 제2분열 중기라는 것을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1분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유전자를 그러면 이제 어떤 유전자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근데 여기 있는 유전자는 H와
대문자 T와 소문자 T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 일단 가부터 보자고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가 같은 경우는 대문자 H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H는 지금 정보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소문자 T가 있고요. 그죠? 소문자 T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문자가 둘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없다라는 것은 얘가 H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H, 소문자 H지. 얘밖에 없어. 얘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가 같은 세포에는. 그렇다는 것은 둘 다 대문자 T도 있고 소문자 T도 있다. 그렇다는 것을 이쪽으로는 상염수치에 있는 건 아니고 이거구나. 그래서 T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가 순서는 한번 나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다는 뭐가 있어요? 다 같은 경우는 소문자 T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는 소문자 T가. 그럼 이 순서가 맞죠. 소문자 T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소문자 T만 나타나 있지만 대문자 T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 찾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어디 있습니까? 니은은 T이다. 네, T가 아니라 소문자 T죠. 그리고 나와 다의 핵상은 그죠? 얘는 둘 다 N. 우리 이거 상동 염색체가 쪼개졌기 때문에 N으로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 얘는 핵상이 둘 다 N으로 같죠.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T, 대문자 HH, 대문자 T, 소문자 T.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너무나 큰 힌트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DNA 상대량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1이에요. 일단 최대 분열 염색 분체가 2배로 됐을 때 최대 가질 수 있는 게 4기 때문에 이미 4를 줬다. 그럼 이거는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면 손쉽게. 그래서 얘가 이제 성에 있을 수 있으니까 성에 있는 것들도 이런 힌트를 찾아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2021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네, 지금 연도가 지금 가면 갈수록 물론 쉬운 문제도 중간중간에 또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요번에 감수분열과 관련된 요 문제들도 아까 2020년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더 어려워진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벌써 대립 유전자가 몇 개야? 3개야. 그거 자체가 아까보다 좀 복잡해졌죠. 그렇지만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쉬운 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이게 성이 아니라 상에 있구나. 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독립이 돼 있구나. 이거가 있으면 굉장히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의 유무 알려줬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어렵게 낸 이유는 바로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H가 뭔지 T가 뭔지 이렇게 주어진 것에 대한 DNA 상대량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얘는 합쳐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봅니다, 문제를. 그렇지만 이것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들은 그래도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준킬러 정도 되죠. 그럼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얘의 하나의 양은 1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최대 몇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 4개. 아까도 살펴봤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2배로 됐을 때 DNA 상대량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양은 만약에 둘 다 있을 경우 최대 4개가 됩니다.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그럼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이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상염색체라는 거는 한번 여기 보세요. 하나는 H가 있어.
하나는 H가 없어. 아,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요 H란 유전자 자체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자 H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있으니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니까 아, 얘는 이런 식의 유전자를 갖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만약에 성이면 이 예측을 바로 못해요. 왜냐하면 Y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3개의 상염색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서부터 문제를 접근해 나가냐, 요새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서 가장 핵심인 상황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찾아지죠. 그러면 얘도 R 같은 경우도 R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대문자 R, 소문자 R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T는 확실치 않아요. 그럼 여기서 보통 문제들이 요새 다 이형접합으로 안 나오잖아요. T는 아예 없을 수, 소문자 T는 아예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번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 그죠? H와 T가 합쳐진 게 3개래요. 만약에 이것도 이제 이거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 H는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H는 무조건 하나가 있어요. 근데 T 3개라는 거, 절반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얘는 대문자 T, 대문자 T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예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해가지고 염색 분체라면 이 수가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요거 찾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쨌든 복제가 지금 되기 전의 상태, 기본적인 상태인데 대문자 T, 대문자 T와 대문자 H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요런 게 나타난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을 이제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유전자형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아예 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쉽게 이 문제를 좀 더 접근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 이 니은이 되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는 그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H도 있어야 되죠. 소문자 H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러면 얘 두 개 같은 경우는 이제 반으로 절반, 아까도 살펴봤듯이 반으로 절반으로 쪼개진 상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들은 확실한 걸 찾았어요. 그러면 니은이 1이라는 거예요. 1세포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세포가 갖는 것은 적어도 H가 하나 가져야 되고 대문자 R이 없으니까 소문자 R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대문자 T를 가져야 되겠죠. 이 3세포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둘 다 없으니까 대문자 H를 가져야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소문자 R을 가져야 되겠고 T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집니다. 여기는 이제 둘 다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 그러니까 얘가 3세포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대문자 H 하나밖에 없으니까 2세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찾았죠?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가가 뭐죠? 가 같은 경우는 가에는 HE,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포 HRT, 그죠? 이제 나오죠. 얘가 나올 수 있는 유전 무조건 대문자 T를 가져야 되니까 얘는 아니죠. T가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생세포 다 절반씩 분리의 법칙 독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E 같은 경우 요거는 기억 맞네요. 네, 맞죠. 그 다음에 3회 요 3회 요 T의 상대량 T 요거 1이죠. 그 다음에 H도 1이죠. 그리고 이거 그러면 몇이에요? 2분의 1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디서부터 접근하냐? 이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 이게 좀 어렵지만 이런 상염색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요 과정을 보고 대 H, 소 H
대알, 소알 이런 식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2022년 수능 7번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또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3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 그래서 감수 분열과 관련해서 계속 형식은 비슷합니다. 어디로 어떤 염색체가 얼로 분열돼서 얼로 가는지, 그래서 그거 찾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두 쌍이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힌트, 요거는 이제 7번, 8번이라는 것들을 이미 줬다라는 것은 얘는 이미 상염색체다, 이런 아주 큰 힌트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염색체가 어디로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리고 DNA 상대량, 이 H와 대문자 H와 소문자 R의 DNA 상대량이 어떤지 이런 식의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항상 이런 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DNA 상대량 1이다. 그러니까 최대 4, 최대 제일 많은 대문자 H를 가지고 있다라면 최대 4 이런 유전자 상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딱 나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뭐부터 살펴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건 상염색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다는 것은 상염체는 분열 과정에서 원래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염색체가 어쨌든 다 있어야 돼. 이런 염색체가 어쨌든 다 있어야 되는데 다 없다라는 것은 걔는 상염체가 쪼개졌다. 그러니까 핵상이 이미 N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봐보세요. 얘는 이미 하나가 없네. 뭔가가 없어. 근데 얘는 물음표기 때문에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이미 너무 쉽죠. 얘는 이미 다 N이다. 핵상이다 N이라는 거예요. 다 절반씩 뭔가 쪼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분명히 어쨌든 두 개는 7번 그리고 하나는 8번이기 때문에 하나는 분명히 상동 염색체 관계예요. 근데 핵상이 N인 곳에서 상동 염색체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상동 염색체가 쪼개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절반씩 뭔가 갈라져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그죠? 얘도 X라고 하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죠. 근데 얘 보세요. 얘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얘는 서로 상동염색체. 그렇죠? 상동염색체니까 얘가 분명히 기억이 C다. 그치? C가 기억. 요거에 대한 정보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상동염색체 니은하고 디귿이다. 굉장히 요 정보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니은과 디귿은 모두 7번 염색체 있다. 이 정보만 가지고도 문제를 벌써 풀 수가 있죠. 이거 벌써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번 세포 같은 경우는 DNA 상대량이 대H가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2번 이 녀석이 지금 어떤 녀석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둘 다 같이 있어요. 상동 염색체 둘 다 같이 있어? 그렇다는 것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세포가 다 있는 세포예요. 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EN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의 핵상은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1과 2의 핵상은 얘는 N이고 얘는 EN이기 때문에 벌써 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얘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은 요거 이제 나머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형적 답이 다 아닐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찍어서 답을 2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한번 이제 그래도 끝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얘는 지금 어쨌든 HH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자 R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R을 소문자 R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는 것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대립유전자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H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H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둘 다 H를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그러니까 서로 이 니은과 디귿은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쵸? 얘가 두 개가 뭔지는 명확히 몰라도 R이라는 유전자와 소문자 R이라는 게 여기 있다라는 거. 그리고 H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대문자 H가 확실하거든요. 대문자 H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없어. 기억이 없는데 대문자 H가 있어.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서 안 나온 것도 대문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유전자역은 결국은 대문자의 대문자 R, 소문자 R. 그래서 요게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얘도 2번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디서 뭐를부터 봐야 되냐. 그래서 이런 상등 염색체라면 색상이 N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이런 상염색체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라는 그러면 모든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무조건 색상은 N이라는 사실. 이런 사실을 가지면 그래도 요거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능에 처음 이런 유형이 이제 딱 나오면 물론 이런 형식의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2023년 수능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감수분열 문제고 이제 계속 좀 풀어봐서 유형이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 2022년이 정답률이 낮았다면 이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아마 유형적으로 훈련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대립유전자 A, B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정자 형성 과정 이제 익숙해서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자 A랑 B, 대문자 B에 상대량을 줬고 요거 이제 순서 없이 이것도 그러니까 기억에서 디귿은 요거 중에 하나래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친절하게 요걸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EN이 두 개, N이 두 개라는 것들을 일단 알고 가야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이제 상대량 1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면 먼저 하나씩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 분명한 것은 저번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N이라면, 핵산이 N이라면 대립유전자가 둘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 한번 먼저 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A랑 B를 가지고 있어요. A, 소문자 A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없대.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는 분명히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자 A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지금 소문자 A는 분명히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얘도 보세요. 대립유전자가 뭔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있고 없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둘 다 N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 지금 뭐 대문자 A, 대문자 A, 이런 거는 대문자 B로 있으면 아예 B라는 유전자는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만은 핵상의 N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대문자 BB를 가지고 있어요. 대문자 BB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죠? 대문자 BB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얘는 지금 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소문자 A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게 A가 아니었대요. 근데 얘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A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물론 니은 같은 경우도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있고 지금 이런 건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문자 A는 분명히 없지만 대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대문자 A를 두 개라는 이런 식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얘기는 지금 딱 절반으로 염색 분체가 아직 살아있는 3번이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문자 A 그리고 대문자 A가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대문자 A가 있는 거. 그렇다는 것은 여기는 B라는 것들을 B가 아니죠. 소문자이죠. 소문자 B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N인 게 이제 거의 확실한 요것 같은 경우도 보면 A랑 B랑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A랑 B랑 여기 대 A, 대 B, 대 B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대문자 B가 다 여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아니네요. 네, 이런 케이스라는 건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벌써 찾아졌기 때문에 나의 쌍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EN이 맞고요. 그리고 얘는 기억. 그래서 기억은 4에는 기억이 이제 A라는 것도 찾았으니까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답이 4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간단하게 제가 더 풀어봤는데 살펴볼 수 있겠죠. 이제는 하나씩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은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